안녕하세요. 한방브리핑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한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팔법이라 그러죠.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팔법은 이제 한토하화 그리고 온청보소입니다. 그래서 땀을 내는 거, 땀 한자거든요. 이 땀 한자에서 땀을 내므로써 병을 그 피부에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피부에 뭐가 뽀드락기라든가 여드름 같은 것이 생겼을 때도 이 한법을 쓰고, 감기에 처음에 걸렸을 때 이 땀을 내줌으로써 피부에 있는 병을 없애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토법은 뭔가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담이 이렇게 폐나 기관기 아니면 식도에 멈췄을 때 이것을 토해냄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합법은 요즘같이 많이 먹고 성인병, 비만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합법을 이용해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열을 내려줌으로써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화법은 한토화, 이게 겉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경우에 이것을 풀어주는데, 어떤 걸 세게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조화를 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화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온열법이 있죠. 몸이 이제 찬 사람한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열을 내려줌으로써 이것을 좀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법이 있습니다. 보법에서는 이제 기혈, 보기하는, 기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혈을 보여주는, 빈혈이 있다든가 월경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보혈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보음, 음호 화동으로 해서 이제 소양인과 같이 이제 위에는 열이 많은데 아래가 허약한 경우, 음을 보여줌으로써 화를 내려주는 음호 화동법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양기가 부족하다 그러죠. 경력이 부족하다든가 이제 몸에 찬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양기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보법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법이 있습니다. 소법은 뭔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방법이고, 또 이제 뭔가 덩어리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이 팔법을 이용해 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팔법을 이용해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약계, 한약계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방법은 이제 양방에서 보는 그런 방법하고 다르죠. 양방에서는 음식이나 어떤 성분을 봤을 때, 이것을 봤을 때, 그 성분의 칼로리를 많이 보게 되죠. 칼로리가 얼만큼 높은가, 열량이 얼만큼 나는가, 또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식이섬유 등과 같이 이 성분이 어떤 것이 많이 들어있는가, 또 칼로리를 계산하고, 또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키토산이나 올리고당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또 지방인 경우에는 이 지방 성분이 이제 포화지방산인지 불포화지방산인지, 오메가3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스테로이드 성분, 콜레스테롤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과 같이 여러 가지 성분을 좀 생각합니다. 또 미네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마그네슘, 칼슘, 칼륨, 철 성분, 이게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와 같이 어떤 영양 성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한의학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을 보죠. 좀 철학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오미, 기미를 보는 거죠. 기가 어떤 성분인, 사기로서 이제 온열랑한, 그러니까 이 성분이 이 판단을 할 때, 이 효능을 말할 때, 어떤 인삼인 경우에는 따뜻한 성분이 있죠. 그래서 양을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양기,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성분을 보고요. 또 이제 부자라든가 생강 같은 건 열이 많고, 인삼은 양이 많은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봤을 때 어떤 성분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찬성질, 어떤 것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이제 시원한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하죠. 그래서 찬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음식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온열낭한 그 성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네 가지 그 온열낭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음식이 나오면은 그 성분이 먼저 이게 찬가 더운가 따뜻한가 시원한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요 체질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하면은 이제 태양인은 이제 그 시원한 성질,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많으니까 찬 성질, 소음인 같은 경우는 따뜻한 뜨거운 성질, 태음인 같으면은 따뜻한 성질 하듯이 온열낭한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맛을 보고 하는 방법이죠. 이 맛을. 우리 어떤, 옛날에는 어떤 신농 본추에서도 보면은 이 한약의 성분을 판단을 할 때, 이때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우리 신농백효 선생님은 이제 이 음식을, 한약재를 다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이 따뜻한지 아니면은 차가운지 이것을 판단하고 또 맛을 봤죠. 그래서 이것이 신맛이 나는지 아니면 이제 신맛이 나는지 쓴맛이 나는지 단맛이 나는지 짠맛이 나는지 이렇게 해서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맛인 경우에 신맛이라고 할 경우에 이제 매울 신자를 쓰는데 이 매울 신자는 우리가 말하는 매웁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발산을 한다는 그런 기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박하차를 많이 마시죠. 맨솔이라고 해서 이제 박하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 보면은 그게 신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신맛이 난다는 것은 이제 막 매운맛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쭉 뿜어내는 뭔가 화한이 이렇게 품어나가는 그런 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맛인 매울 신자를 쓰지만 이것은 그 매웁다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원래 맵다는 말은 이제 신하면서 열이 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신열할 때 이제 매운맛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신맛이라는 건 뭔가 확 품어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박하와 같이 이렇게 뭔가 그냥 맑으면 시원하면서도 그냥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뭐 박하차를 마시면은 머리에 꽉 긴장된 것이 풀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박하같이 이제 뭔가 이제 막힌 것을 쫙 풀어주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신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뭔가 그냥 화한 박하와 같이 화하는 성분이 있다면 뭔가 이제 막힌 것을 뚫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강도 그렇고 박하도 그렇고 뭔가 이제 막힌 걸 뚫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이 있죠. 먹으면은 새콤한 맛, 뭐 매실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석류와 같이 이렇게 신맛이 나는 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힘이 많이 돌죠. 그래서 신맛은 뭔가를 이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아주면서 수렴시켜주고 또 신맛인 경우에는 이제 약간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만일 신맛 입안에 구내염이 있다든가 뭔가 헐어가지고 이렇게 뭐 계속 아픈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신맛을 먹게 되면은 수렴을 하니까 이것이 빨리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맛을 이렇게 석류라든가 신맛나는 음식을 산수유나 산수유 같이 신맛 나는 게 있죠. 오미자도 그러고요. 그런 걸 입에 머금고 있게 되면은 이게 수렴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아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맛은 쓸 수 있는 게 위궤양이라든가 위염증이 있을 때, 속이 쓰릴 때, 이때도 신맛을 먹게 되면은 이 신맛이 약간 오므러드는, 수렴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병의 궤양이나 염증이나 이런 걸 수렴해줌으로써 이제 치료를 속 쓰린데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신맛은 이제 땀이 나는 경우,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신맛을 먹게 되면 약간 좀 땀구멍을 이렇게 좀 모아주는, 수렴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땀이 좀 덜 나고요. 또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습기를 빨아들임으로써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맛만 보고도 내가 이것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것은 뭔가 수렴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하는, 땀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단맛. 감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호한다던가 좋아한다던가 뭔가 그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호하는 약재를 많이 한약재를 먹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달면서도 뭔가 좀 푸근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감미는 이제 단맛은, 감미는 이게 통증도 완화해주고 이게 통증도 완화해주고 보호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라든가 감초 그런 경우에 보면 맛이 달죠,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몸을 좀 느슨하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해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쓴맛이 있죠. 쓴맛. 쓴맛인 경우에는 이제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쓴맛은 보통 쓴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쓴맛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일단은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덩어리라든가 건조한 것을 이제 부숴주는, 뭔가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혈압이 있다든가 당뇨 있다든가 얼굴이 붉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쓴맛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열을 많이 빼줍니다. 얼굴이 붉은 사람들,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분들, 그리고 뭔가 그냥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바로 이제 쓴맛을 많이 먹음으로써 열을 내려주죠. 그리고 이제 소양인과 같이 열이 많은 경우에도 보면 이 가슴에 열이 많고 머리에 열이 많고 하는 경우에 쓴맛을 먹게 되면 머리에 열도 빠지면서 가슴도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맛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이 많은 경우죠. 여드름이 많다든가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에 이 쓴맛을 먹게 되면 열을 많이 내려주고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짠맛이 있죠. 짠맛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쓴맛과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주면서 모든 기운을 이제 심장 쪽, 콩팥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든가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이것을 먹게 되면 열을 내려주고, 또 이제 그 한방에서는 이제 약간 짠맛을 먹게 되면은 모든 기운을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짠맛이 나는 게 이제 미역이라든가 김과 같이 해산물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짠맛이기 때문에 이제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 말고도 다른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단미가 있죠. 단미.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이 담담한 그런 맛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몸에 습을 없애주고 이제 수분을 좀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를 판단을 할 때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판단을 할 때 이 맛을 봄으로써 이것이 쓴맛이 나는지, 신맛이 나는지, 매운맛이 나는지 등과 같은 것으로서 이제 한약의 성분을 좀 알 수도 있고, 또한 음식을 가지고도 음식의 효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나 이제 어떤 약을 이렇게 먹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승강부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래로 옆으로 분산이 되는지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승강,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 이 승강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 부침은 겉으로 나가는 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승강은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보통 한약재 중에서 이제 가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약재 중에서 이제 꽃잎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박하라든가 아니면 박하라든가 홍화 같이 이제 빨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가벼운 거, 꽃잎이나 이런 성분, 국화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보면서 이제
어느 부위인가에 따라서도 이제 그 성분을 알 수가 있죠.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나 꽃잎 같은 경우는 위로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뿌리라던가 열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운이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분을 보고서도 이 약의 성분이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그 약의 효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 승강 부침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한약계 중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느 쪽으로 보내는지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위로 그 한약계 중에서 이제 약간 이 약재를 위로 보낸다고 할 경우에는 술을 타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술에다가 이게 한약재를 담궈서 이제 그 약재를 만들게 되면은 이 기운이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술을 먹는다면은 기가 뭔가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술을 많이 먹으면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경우, 이게 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생강을 넣어가지고 먹게 되면 이게 땀을 내면서 이제 밖으로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발산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초를 치게 되면은 초친다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신맛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그 수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소금을 넣게 되면 아래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판단하는 방법 중에 색깔을 보고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 고추는 어때요? 고추는 빨갛죠. 빨가면은 이게 뭔가 이제 빨간색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줍니다. 빨갛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한약재 중에서도 보면은 빨간색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에 많이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발목이 뼈쓸 때 이때 치자떡을 많이 붙이잖아요. 치자 보면은 누르면 색깔은 노랗게 나오는데 꽃은 보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간 것은 몸에 그 발목을 뼈쓸 때 이때 보면 이것을 붙이게 되면 혈액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빨리 낫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약재를 보거나 했을 때 이게 색깔이 어떤가로도 이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색하고도 이 색이 빨갛다 하면은 이것은 그 오행으로 보면은 이제 심장으로 가죠. 그래서 혈액순환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해서 그 약의 성분을 판단하고 또 음식의 성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노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이제 보통 곡류가 많은데요. 이것은 소화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이제 소화 흡수를 촉진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위장이나 비장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흰색인 경우에는 좀 약간 신맛, 매울 신자인데 이건 신맛인데 맵다는 그런 개념보다 뭔가 박하와 같이 막 뿜어낸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하얀색인 경우에는 뭔가 하얗게 뭔가 막 밖으로 발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오장에 있어서도 폐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폐로 많이 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검은색이 있죠. 검은색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이제 검은 식품이라 그러죠. 참깨라든가 아니면 오골계라든가 아니면 검은 콩 등과 같이 뭐 미역이라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검은색은 신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까만색인 경우는 이것은 뭐 더럽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신장으로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은색 음식을 먹으면 경력이 좋아진다. 아니면 이제 검은색을 먹으면은 머리가 많이 난다 그러죠. 다 관련이 되는 것이 이 검은색은 신장으로 들어가고, 신장은 또 모발을 나게 하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이빨도 튼튼하게 하고 머리도 까매지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봄으로써 까만색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신장으로 갈 수가 있다. 또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건 뭔가 혈액순환을 막 도와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흰색이다 하는 경우는 뭔가 이제 색깔이 희듯이 뭔가 이렇게 발산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을 보여준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우리 음식을 본다던가 한약재를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쪽 효능이 좋겠다. 그렇게 그 판단을 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그 약물의 효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요즘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이라든가 어떤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요즘 그 영양을 연구한다든가 식품을 개발하는 분들은 바로 요 한방적인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면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각 음식별로 이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 이제 음식을 상당히 중요시해 봐야 됩니다. 식약 동원이라 그러죠. 음식을 먹는 거하고 약은 하나의 그 원류다. 그 두 개가 분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한약재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지만 수천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각 음식에 대해서도 효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대부분의 한 8, 90% 정도는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음식의 효능이 한약재와 똑같이 배열이 돼 있죠. 그래서 먼저 곡류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성질을 보면 찬 성질, 따뜻한 성질, 그 담담한 성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곡류 중에서 보면 찬성질인 경우에는 이제 보리라든가 녹두라든가 메밀 같은 경우는 이제 찬 성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거나 부기가 많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리, 메밀, 녹두와 같이 이제 그 찬성질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의 열을 내려주고요. 또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은 이 소양인들, 화와열이 많은 경우에 이런 보리나 메밀이나 이제 녹두와 같은 것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양인에 있어서도 그 열이 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찬 성질의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열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많이 흡수를 하고 이제 발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태음인들에는 율무라든가 밀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이제 몸에 그 율무를 먹음으로써 몸에 그 습을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찬 경우에는 이제 이 곡류 중에서도 이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참 그 찹쌀이라든가 이런 조조, 차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밥을 찹쌀이나 차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약을 먹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제 음식의 성질을 알면은 자기 몸을 좀 평소에 그 식약 동원이라는 말과 같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뭐 보리라든가 현미라든가 이런 그런 걸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찹쌀인가 차조를 먹게 되면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을 잘 선택해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이제 요즘 뭐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비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미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율무를 먹는다든가 콩을 먹음으로써 몸에 있는 그 습을 없애주고 몸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화와열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붉고 뭐 그냥 이뇨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보리라든가 팥이라든가 녹두와 같이 찬 성질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에서도 다 효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가 뭔가 있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 특성에 맞게 먹으셔야지 그 효과를 보고 몸의 이롭게 됩니다. 전부 다 칼로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걸로 보고서 먹게 되면은 오히려 그 몸의 그 병을 일으킨다든가 몸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많으면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찬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몸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오리고기도 역시 그 찬 성질로서 열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 소양인과 같은 경우에 이거 먹게 되면은 몸에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음인 같은 경우에 이제 살이 많고 습이 많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먹으면서 몸의 습을 좀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또 이제 몸이 찬 경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소음인 같이 나든가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이 소고기를 먹게 되면 퍽퍽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찬성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도 하고 배가 아프고 하는 그런 증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닭고기를 먹게 되면은 속도 편하고 몸도 따뜻해지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기운도 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류에 있어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회를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새우나 조개 이런 어패류를 먹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찬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성질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장어 이런 경우에는 좀 뭔가 습을 없애주면서 그 태음인한테 좋은 그런 폐기관지를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과 미꾸라지라든가 이제 조기, 도미같이 이렇게 담백하고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어떤 칼로리라든가 칼로리라는 어떤 특정한 성분에 대해서 보았다기보다는 그 기운이 어떤가, 찬가, 더운가, 시원한가, 열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맛이 어떤가, 짜고 달고 시고 맵고 짠가 이렇게 어떤 맛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또 이제 그 약재의 성분이나 음식의 성분이 색깔이 어떤가, 흰색인가 빨간색인가 노란색인가 같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약계도 이렇게 판단을 했고, 우리 먹는 음식을 가지고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먹게 되면은 우리가 꼭 그 병이 나가지고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의 그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단지 그냥 영양을 보충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의 밸런스를 맞춰서 병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선 요리와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효과를, 약의 효능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